안녕하세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 기업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SK이노베이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지, 그 배터리 전망이나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일까 간단히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었죠. 정유화학 부분은 적어도 이번에 좋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을 거다. 위로도 아래도 이걸로 인해서 상방이나 하방 막혀 있기 때문에 대세 지장은 없을 거고, 배터리 부분의 성장 및 이익, 그리고 배터리 부분의 사업 분할이 핵심이다. 그리고 캐파나 매출 등은 아마 예상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좀 확인이 필요할 거고, 지금은 저평가 받고 있는지, 배터리 부분이 정말 저평가인지, 배터리 부분이 저평가는 확실한데 만약 25년까지 예상대로 성장 가능하다면 최소 20에서 30조까지는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뭐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정말 SK 배터리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SK 배터리 상장한다면 상장 전에 SK 이노베이션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SK 배터리를 사야 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적정 주가가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적정 주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7월 1일날 스토리데이 때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전 리포트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사실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스토리데이 이후에 나온 리포트 기준을 정리를 해봤고, 그게 요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파일들이 있는데 KB부터 메디츠까지 한 12개, 13개 정도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의 평균 리포트 제시가는, 목표가는 36.6만입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 종가 기준 26만 원 기준으로 약 41% 상승 가능하다. 물적 분할 되더라도 현재 배터리 부분이 매우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해도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 겁니다. 즉 목표가 여기 있는데요. 현대차가 29만원, 최저가 29만원, 최고가는 하이투자나 유진에서 40만원, 이런 식으로 29만원부터 40만원까지 있지만 평균적으로 36.6만원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SK 이노베이션의 적정 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리포트들이 나오면 다 보고서를 하나씩 좀 보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진짜 필요한 보고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해서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된 건 이렇게 필수라고 노란색 쳐놓고요. 아닌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 리포트가 괜찮고요. 7월 2일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갔고, 그리고 2021년 프리뷰라고 해서 한 7월 5일인가 6일날 다시 한번 한 2개 정도가 연달아 나왔는데, 대신해서 보는 SK 이노베이션은 이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터리 사업의 수주 잔고가 약 1테라와트 때문에 금액 기준 13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 매출액은 2025년에 최소 15조 원 정도 될 거다. 근데 배터리 사업 가치는 5조 원에 불과하고, 현재로서는 피어 그룹인 CATL은 218조 원, LG화학은 60조 원, SDI 50조 원 등에 비하면 아마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터리 사업의 적정 가치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물적 분할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배터리 사업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즉 5조 원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분 이석 20, 30%, 지주사 할인 40에서 50% 선반영 가정에도 9에서 13조 원은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대신에 40만 원이다. 이 목표 주가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대신증권 목표 주가를 한 걸 보면 요겁니다.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한 거는 정유 부분은 아시아 정유사 평균을 내갖고 이 배수 멀티플을 받아갖고 SK 이노베이션 에비타 거기다 곱해갖고 12조, 한국 석유화학 업체 평균 해갖고 화학 부분의 가치를 2.2조 줬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21조 줬습니다. 이거의 기준은 23년 기준 캐파 기가와트당 2.5천억 원, 2,500억을 줘갖고 한 21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이라고 대신증권에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대신증권이 그나마 가장 논리적으로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면서 리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거 한번 볼만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워낙 배터리 부분 저평가다. 그래서 물적 분할이든 뭐든 고. 그리고 그 스토리데이 때 Q&A에서 2025년 매출액은 배터리 매출액은 15에서 20조 원 예상한다. SK 이노베이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배터리 지역별 생산 능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좀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그 다음이 아마 KTB도 괜찮고요. KTB도 뭐 비슷한 내용을 하고 뭐 30조 원 투자해서 배터리 쪽에 18조 원 투자할 거고 LIBS 5조 원, 기존 사업이 7조 원에서 약 30조 원 5년간 투자할 거다. 그래서 카본 투 그린으로 카본 줄이고 그린 사업을 한 70%까지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는 목표 주가가 34만 원이고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한 이유 방법은 SOTP 역시 또 써가서 석유 부분의 에비타가 1.89조인데 S-오일의 목표 주가에 임플라이드 이브 에비타 7.4에 적용해서 한 14조 정도 되고 화학 윤활유도 비슷하게 해서 했더니 한 20조 정도 된다. 석유 화학 윤활유 부분 합이 20조 정도 되고 석유는 넘어가고요. 배터리 부분은 SDI나 LG화학, CATL 등의 평균 이브 에비타에다가 30% 할인을 적용했다. 할인한 이유는 아마 지주사 때문에 이게 물적 분할하면 약간 지주사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30% 할인하겠다라고 해서 임의로 해서 10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목표 주가는 34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만한 게 그나마 하나가 좀 잘 써놨습니다. 지금 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배터리 비중 그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비중은 LG화학의 60에서 70% 대비해서 20-30%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적 분할 하든 말든 밸류에이션 훼손이 적다. 오히려 분할할 경우 배터리 부분이 저평가 받게 되면서 이게 올라갈 거다. 즉 분할 가능성을 계기로 배터리 사업부의 재평가 일어날 거다. 자기들이 21년 4월에 목표 주가 산정 시 적용한 배터리 사업부 가치는 4.1조 원이었는데 증가한 캐파를 반영했을 때 갑자기 27.3조, 즉 3개월 만에 47에 28, 한 7배가 뛰었죠. 사실 캐파는 7배 뛰지 않았습니다. 원래 25년에 캐파가 뭐 130 정도에서 최근에 스토리데이 때 한 200기가와트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뭐 사실 한 50% 정도 캐파만 올라갔는데 목표 가치는 한 7배가 뛰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4월에는 LG화학과 소송 이슈도 있었고 배터리 사업을 접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때 목표 주가는 좀 어려웠고요. 현재로서는 올해 증권사들의 배터리 사업 가치를 5조에서 20조 정도 산정했는데 연말 정도 되면 25조에 45조까지 가능할 거고 상장 후에는 50조 원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년 후에는 상장 후 1, 2년 후에는 즉 현재 5조 정도밖에 불과한데 나중에 50조까지 가능해 보인다. 10배가 뛸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시 하나에서도 목표가 계산을 SOTP로 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는 정유화학 윤활부를 묶어서요. S-오일 시총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CDU나 NCC 같은 거 캐파가 SK 이노베이션이 1.8배거든요. 그래서 180% 곱했고요. 그랬더니 20.4조다. 그 배터리 부분은 CATL 시총이 215조인데 아마 23년에 캐파가 한 25%될 거다. CATL에 SK 이노베이션에 현재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일단 할인율 지주사니까 50%더 곱해서 27조로 얘기하고 있고 SKIT도 뭐 지분율 60% 곱해서 시총에다가 8.1조 이걸 다 더해서 차입금 뺀 다음에 일괄로 할인율 또 적용했습니다. 50%를. 즉 배터리 부분은 CATL에다가 캐파를 그대로 곱했고요. 할인율을 50%한 다음에 또 할인율 50%를 또 곱한 겁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기서도 참 고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할인율 10%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56조에 10%면 한 5조 정도가 10% 정도 움직이는 건데, 할인율을 30% 줄 거냐, 40% 줄 거냐, 50%줄 거냐. 배터리 부분은 50에 50을 또 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자회사 상장과 적정 주가를 할 때, 그러니까 지주사가 있고요. 지주사가 있는데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안고 있는 자회사들, 즉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은 같은 회사인 겁니다. 즉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에너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회사인 거고요. SK에너지가 돈 벌면 그냥 지주고 뭐고 그냥 똑같은 돈을 버는 건데요. 만약 지주사가 있는데 상장된, 이미 상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IT 같은, SK이노베이션도 상장돼 있고 SKIT가 상장돼 있어 두 개가 둘 다 상장돼 있으면 이건 지주사 할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할인이 분할이 안 됐습니다. 이미 그냥 SK이노베이션 들고 있는 같은 회사인 거거든요. 뭐 나중에 분할될 거니까 미리 할인을 때린다, 뭐 거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근데 50%에다 50%또 할인한다? 그러니까 25%만 준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거죠. 아무튼 결론은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적정 주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거고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너무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까 하나에서 말한 것처럼 SKIT의 가치도 상장 직전 5.9조 원이었는데 이게 상장하니까 8.1조 원, 지분율 61%에다가 1.3조 원 현금화 되었다. 그리고 19년만 해도 SKIT의 가치평가는 2조에, 한 1조에서 2조 정도 불과했는데 실제 상장하니까 13조, 14조까지 떴고요. 지금 한 16.5조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1, 2조에 불과했던 게 상장하니까 16조까지 올라서 8배가 뛴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도 지금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집단지성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주사들 평가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거는 현재 저평가고 투자할 만하다. 투자하자, 물적 분할이든 뭐든 그건 나중에 되더라도 이건 오히려 재평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계산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정유, 화학, 윤활유 부분은 SK이노베이션과 SO일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매우, 여기다가 플러스 배터리 부분만 붙으면 SK이노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정유화학, 윤활유 부분의 SO일 매출액은 22조에서 23조 정도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은 40조입니다. 즉 매출은 2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조, 한 비슷합니다. 근데 예시총이 12조. 영업이익 비슷하고 매출은 2배인데 그럼 얘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물론 지금 이건 7월 12일 기준이고요. 7월 10일 종가 기준인 거고요. 최근에 좀 떨어져서 한 이거 1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뭐 1, 2조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계속 출렁출렁 거리니까요, 주가는. 그럼 적어도 미니멈 SO일만큼은 SK이노베이션의 정유, 화학, 윤활유 부분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니멈 12조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SO일의 적정 주가도 15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AIT 현재 시총 7월 12일 기준으로 15조고요. 사실 뭐 오늘 기준 다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대세 지장 없거든요. 시총 15조고 매출액 8천억, 영업이 2천억인데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61%. 즉 15조짜리 61% 들고 있으면 한 9.6조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지주사 할인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도 상장이 돼 있고 SKIT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할인을 주는 게 맞습니다. 지분만 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뭐 올라가면 지분 가치 올라가는 거 제외하고는 영업이익, 여기 뭐 배당금 좀 주는 거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갖다 팔면 한 9조에서 10조 받을 수 있지만 아직 팔 리가 없고 그럼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할인율 30% 했을 때 6.4조, 40% 했을 때 5.49조, 50% 했을 때 4.58조 등등등 쭉 해서 70%
하면 2.74조.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들고 있는 SK IT의 지분 가치는 2.7에서 6.4조 정도 가능한 겁니다. 즉 정유화학 윤활유 부분은 미니멈 12조 플러스 알파, SK IT 지분은 한 50%에서 4.58조 정도 얘기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미니멈 정유화학 부분 12조, SK IT 지분 가치는 4.58조, 그러니까 50% 했고요. SOL 시총이나 캐파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말한 대로 만약 맥스를 주면 한 21.6조까지 가능합니다. 정유화학 윤활유 부분이. 즉 미니멈 12조, 한 미들에서 15에서 16조, 맥스 한 21조까지 가능한 거고요. SK IT는 일괄적으로 4.58조를 계산을 해보면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총합은 시총은 16.58조부터 26.18조고요. 7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시총은 24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각각 빼버리면 배터리 현재 가치를 볼 수 있는데요. 미니멈 정유화학이나 SK 지분 가치 줬을 때 배터리 가치는 7.4조, 여기에 맥스 7 줬을 때 마이너스 2조입니다. 즉 배터리 가치는 7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조에서 플러스 7조까지, 이거 뭐 정확한 그냥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 윤활유 부분에 루프리컨츠는 이미 40% 정도를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지주사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출이 얼마 뭐 한 5에서 7%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되지만 그 복잡한 거 다 제외하고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조에서 7.4조 정도 가능한 겁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SK 이노베이션 시총이 뭐 7월 이건 25조 정도 얘기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뭐 플러스 1조 되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 0조에서 한 10조 사이로 SK 배터리 가치를 받고 있다. 그럼 만약 25년 기준으로 예상 매출이 12에서 15조, 영업이익이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성장산업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그러니까 즉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예상대로 매출이 성장해서 쭉 올라가서 매출 이 정도 이뤄내고 영업이익 한 5에서 7% 정도 영업이익률 나와서 이 정도 받으면 이거의 시총 얼마나 될까? 오늘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총 7위부터 뭐 200위 내에서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 SDI가 한 1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6,700억입니다. 시총 50조. 두산중공업이 매출 15조인데 영업이익 1,500억. 시총 12조. 한국조선행은 뭐 지주사 개념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뭐 매출액이 15조라 땡겨왔고요. LG화학은 뭐 매출액도 넘사벽이고요. 영업이익도 넘사벽입니다. 뭐 이건 뭐 정유화학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 배터리 쪽에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갭이 큽니다. CATL, LG화학이 투탑인 거고요. 그 다음이 뭐 SDI, 뭐 파라소닉, 이노베이션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시총 매출이 12에서 15조, 영업이익 0.8에서 1조 정도 되는 건 삼성 SDI가 가장 산업군도 비슷하고 유력하고 한 50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기준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치를 얼마 정도 할까? 삼성 SDI나 이런 거 비교 가능한데, 뭐 성장 속도나 영업이익률, 즉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하는지,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동률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영업을 잘 하는지, 그리고 지주사 할인이 들어가는지 등등 정확히 측정 불가하지만 적어도 삼성 SDI가 현재 50조 시총을 받고 있다면 그 절반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캐파를 보면 이게 이노베이션이고 이게 삼성 SDI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캐파가 절반이고요. 하지만 23년에는 한 70%까지 올라오고 삼성 SDI에 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이 2025년에는 역전합니다. LG화학은 뭐 넘사벽이고요. 2025년 되면 좀 쫓아가지만 그래봤자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캐파를 쫓아가는 거고, 실제 수율이나 영업이익 같은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삼성 SDI는 이노베이션이 캐파도 넘었을 거고 투자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넘어서지 않을까. 물론 SDI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얘네도 투자를 할 거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더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SDI가 현재 50조 시총을 받고 있으면 SK이노베이션 암만 적게 줘도 한 절반 정도, 한 25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캐파 동향인데 2023년부터 요 위에 미국 요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이번 년 기준으로 4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내년에 한 50% 오르고 매년 한 50%씩 점프하면서 그리고 특히 23년, 24년에 미국 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이 된다면 이게 어마어마해질 거거든요. 이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미국 시장에 선점할 수 있는 거. SDI나 뭐 LG화학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쭉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주 양보도 지금 치고 올라온 겁니다. 최근에 포드 등과 계약해서. 그래서 현재 5조 정도 받고 있는 마이너스 2조에서 7.4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5조까지는 되지 않을까 미니멈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조 뭐 몇 조 차이 난다고 해도 최소 2배 이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한 10조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SK이노베이션 시총도 24조에서 34조 한 40조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 될 거냐 분사 후 쭉 올라갈 거냐 분사 전에 될 거냐 등등이 어려운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현재 배터리 부분은 마이너스 2조에서 7.4조 정도로 평가받는 걸 판단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감안해도 최소 2, 30조는 받지 않을까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왜 지금 그리고 SK이노베이션만 상대적 저평가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 자금 능력도 딸리고 배터리 캐파가 이미 절대적인 약세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로서는 SK이노베이션 계속 가장 적었어요. 최근에 LG화학과 소송도 있었고 계속 2년간 소송도 있어서 뭐 점내 많은 얘기도 하고 있었고 자금도 딸렸고 등등 해서 지금 문제가 돼 있었는데 복합적 열세였는데 일단 소송이 정리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헝가리 공장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미국 공장의 본궤도 올라와서 쭉 치고 올라갈 타이밍 아마 23년 전에는 가능할 것이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뭐 23년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마도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 전에 선반영해서 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똑같이 현재 시총 24조의 경우 그냥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는 구간인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차트상으로 뭐 25만원 찍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별로 걱정 안 하고 좀 투자하는 구간인 거고요. 진짜 물적 분할을 하고 SK 배터리 상장한다면 상장 전에 이건 정리하는 게 맞을 거고요.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이유는 정유화학이 아니라요. SK 배터리 성장성 때문에 투자한 거고 현재 뭐 3, 4조 매출 올리던 게 나중에 15조 매출을 올릴 거고 현재 적자 보던 게 한 1조 정도까지 영업이익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그걸 띄어버려서 갖다 판다. 약간 양아치처럼. 그러면 울며거저먹기로 SK 배터리를 사야죠. 물론 SK 배터리가 얼마에 상장할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환경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반드시 계속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사다 놓고 이건 무조건 올라 라고 보기에는 좀 위험한 기업인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 5년간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 꼽으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누구나 뭐 전기차, 그에 따라 2차 전지, 뭐 MLCC, 뭐 탄소, 수소, 그리고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인데 2차 전지가 쭉 올라갈 건 확실합니다. 이 중에 제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뭐 2차 전지나 수소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쭉 올라갈 건 확실한데 이게 과연 이게 확실하게 좋으면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2008년, 2007, 8년도에 뭐 태양광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 OCI죠. 그렇게 해서 쭉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좋을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예상만큼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이 성장했지만 주변에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한 캐파가 더 많아서 한 10년간 주가가 쩔어 있었죠. 그리고 뭐 2010년대 초반에 뭐 셀트리온과 비슷한 시총 1, 2위를 했던 게 서울반도체입니다. 이유가 LED. 그러니까 LED가 앞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서울반도체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고 했지만 아마 지금 시총이 그때보다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주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면 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으면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냥 치킨 게임을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과연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투자 금액도 훨씬 크고 진입장벽도 좀 높긴 하고 그러니까 수익 잡는 게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노스볼트나 뭐 최근에 계속 캐팔 투자하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이걸 이렇게 한다 계속 자기들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뭐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썰어 풀고 있는데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이렇게 치킨 게임 다 하고 완전 이긴 그 세 개 회사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딱 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아직까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낸드처럼 한 10개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낸드처럼 될 건지 그걸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게 길게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접고 나와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잘못된 점이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